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1편 꿈속에서 만난 공의 진실. 그날 밤 정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광활한 허공 속에 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 공간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해 보였다. 정아야.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돌아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긴 수염의 고아한 모습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장자라고 한다. 정아는 깜짝 놀랐다. 그 유명한 장자가 꿈속에 나타난 것이다. 장자 선생님이세요? 정말요?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는 꿈이죠. 제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비인지 어떻게 확신하느냐? 정아가 자신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었다. 화들짝 놀라서 날개를 펄럭였다. 이게 뭐예요? 호전몽이다.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정아는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정아인지 나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저는 누구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공의 비밀이다.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양 복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당신은? 나는 르네 데카르트다. 정아는 두 철학자 사이에 끼인 채로 말했다.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지만 의심하는 나 자신만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장자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것이 과연 고정된 실체일까? 지금 우리가 꿈속에 있다면 꿈꾸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아가 혼란스러워하자 갑자기 허공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야, 깨어나거라. 정아가 눈을 뜨니 수보리가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스님, 지금 몇 시예요? 새벽 5시다. 내가 꿈속에서 계속 중얼거려서 깨웠다. 정아는 이상한 꿈의 내용을 수보리에게 이야기했다. 장자와 데카르트를 만난 것, 호전몽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나비가 된 것까지. 수보리의 눈이 반짝였다. 흥미로운 꿈이구나. 공의 본질을 체험한 것 같은데. 어떻게요? 꿈속에서 내가 정아인지 나비인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것이 바로 공의 핵심이야. 무슨 뜻이에요? 수보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나는 정하다라고 확신하지.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 확신이 흔들리잖아. 네. 그럼 진짜 정아는 깨어있을 때의 정아일까? 꿈꾸고 있을 때의 정아일까? 정아가 생각해보니 대답하기 어려웠다.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바로 그거야.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 공의 진리지. 이때 효산 스님이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나오셨다. 정아가 벌써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니? 수보리가 정아의 꿈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아, 장자의 호전몽을 직접 체험했구나. 효산 스님이 흥미로워하셨다. 스승님, 그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효산 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어. 그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즐거워했지.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장자였어. 네. 그래서 장자가 말했지.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라고. 정아가 감탄했다. 제 꿈과 똑같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야. 수보리가 설명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그럼 나라는 게 없다는 뜻인가요?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잖니?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진짜 정아는 어린 시절의 정아일까? 지금의 정아일까? 정아가 고민하더니 말했다. 둘 다. 아니면 계속 변하는 과정 자체가 정아일까요? 훌륭한 답이다. 수보리가 박수를 쳤다.
그것이 바로 공의 이해야. 고정된 실체는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럼 꿈과 현실의 차이도 그런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꿈속의 경험도 의식의 한 상태이고 깨어있을 때의 경험도 의식의 한 상태야. 둘 다 공한 거지. 정아가 더욱 궁금해했다. 그럼 데카르트는 틀린 건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해. 효산 스님이 답하셨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고 봤지만 불교에서는 생각만 있을 뿐 고정된 생각하는 주체는 없다고 봐. 어떻게요? 수보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강물을 생각해봐. 물이 흐른다고 할 때 흐르는 주체인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물이야. 아,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생각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의식이야. 정아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 꿈에서 정아도 나비도 모두 의식의 흐름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 자체도 공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인연이요? 효산 스님이 설명해 주셨다. 내가 그런 꿈을 꾼 것도 여러 인연이 모여서 생긴 거야. 최근에 철학 공부를 많이 한 것, 장자 이야기를 들은 것, 데카르트에 대해 배운 것. 이런 것들이 꿈에서 만난 거지. 그럼 꿈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인 거네요? 그렇다. 모든 현상이 다 그래.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 이것이 연기법이야. 정아가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아, 그럼 공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해. 수보리가 기뻐했다. 공은 무가 아니라 연기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럼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야. 너는 부모님이 있어서 존재하고 음식이 있어서 존재하고 공기가 있어서 존재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지.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친구들, 우리 가족들 모두 연결되어 있어. 우와, 그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즉상입이라고 해. 모든 것이 서로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야. 정아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 제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도 이미 나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좋은 이해야. 너와 나비, 너와 자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꿈을 통해 체험한 거지. 그럼 장자가 말한 무라일체도 이런 뜻인가요? 맞아. 나와 사물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런 질문을 하다니 참 기특하구나 정아야. 새벽 예불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법당으로 들어갔다. 예불을 드리면서 정아는 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게 아니라 나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구나. 예불이 끝나고 정아는 마당에 나가 아침 공기를 마셨다. 그때 정말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정아가 놀랐다. 수보리가 웃으며 말했다. 나비가 너를 반갑다고 인사하는구나. 정말 신기해요. 꿈과 현실이 이어진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의 경계도 공해. 둘 다 의식의 현현일 뿐이야. 정아가 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비야, 너도 나처럼 꿈을 꾸니? 나비는 대답 대신 아름다운 춤을 추며 날아갔다. 스님, 저 나비도 공한 존재인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공하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야. 오히려 공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거지. 어떻게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변할 수 없잖아. 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할 수 있고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거야. 정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공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만약 내가 고정된 실체라면 어린아이에서 지금의 너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공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군요. 훌륭한 깨달음이다. 그날 아침 정아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신기한 꿈이었어. 민지가 감탄했다. 준호가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꿈은 그냥 뇌의 무의식적 활동 아닌가? 프로이드도 그렇게 말했잖아. 프로이드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정아가 답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꿈을 통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꿈에서 무엇을 깨달았는데?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영수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이 공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응.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래.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준호가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비슷한 건가? 에너지도 고정된 형태가 없이 계속 변화하잖아. 좋은 비유네. 정아가 기뻤다. 그날 저녁 정아는 일기에 썼다. 오늘 이상한 꿈을 통해 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장자의 호전몽을 직접 체험해보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알게 되었다. 깨어있을 때의 나와 꿈속의 나,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게 아니라 희망적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니까. 공은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구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한다는 연기법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기대된다. 꿈도 깨달음의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아는 생각했다. 오늘 밤에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 부처님? 공자님? 아니면 또 다른 나비? 하지만 무엇을 꿈꾸든 상관없었다. 꿈과 현실, 나와 타자, 모든 것이 공한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